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멘탈 관리 한번 또 해봅시다. 오늘은 또 일요일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꼭 산책하시면서 하루를 좀 활기차게 한번 보내봅시다. 활기차게. 저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 강하다. 이 강함은 지위나 권력,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길을 걷고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날이 저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별일 없었다는 듯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진정으로 강한 것은 이렇게 삶에 흠집이 나고 구멍이 생겨도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손상된 집을 수리하듯 그 삶을 수리하는 거예요. 삶을 수리해 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알겠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반도체 업계 실적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예상 밖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반도체 겨울론이 주춤하고 있는데 오는 8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삼성전자. 관심이 쏠린다. 관심이 쏠립니다. FN 가이드 컨센에 따르니까 삼성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0조 9,003억, 10조 7,717억 집계가 됐는데 직전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각각 9.78%, 5.69%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향한 업계의 눈높이는 갈수록 낮아지는데 당장 한 달 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비교를 하더라도 20% 가까이 낮아진 셈입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의 영업이익을 14조 원대로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지난달부터 눈높이가 낮아지더니 현재는 10조 원대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IM인 증권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4조 6천억, 거기서 11조 2천억으로 23.3% 내려잡았고, 신한투자 역시 13조 2천억에서 10조 한 2천억으로 22.6% 낮췄습니다. 키움은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10% 낮췄죠. 이렇게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계속해서 낮아진 이유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그 DS 파트 쪽의 부진이 커요. 당초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파트 쪽에 8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내다봤는데 최근에는 5조 원대로 기대치를 낮춘 겁니다. DS 파트의 영업이익을 5조 원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하지만 DRAM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그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에서 16주로 증가를 해서 메모리 출하량이 이제 감소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LSI 실적 개선이 늦어지고 3분기부터는 재고 평가 손실 환입 규모가 크게 축소돼서 영업이익의 컨센을 하회할 거라고 하네요. 특히 연간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파운드리 파트 쪽은 올해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삼성은 파운드리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가동률 조절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이 HBM을 비롯해서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인력 감축 보도 등이 잇따라 나오는 점도 삼성 입장에서는 악재죠. 블룸버그에서는 지난 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해당 지역 인력의 약 10%를 해고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앞서서 로이터 역시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해서 삼성의 본사가 전 세계 자회사의 영업 마케팅 직원을 약 15%, 행정 직원을 약 30%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일회성 그런 비용을 제외하니까 2분기 대비 증가할 거라는데 DS 사업부에서 범용 제품 그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에 부진이 있고요. 그리고 HBM3의 물량에 부진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부진이 아쉽다. 좀 안타깝네요. 좀 잘 나와야 할 텐데 빨리 반도체 겨울이 잘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막 계속 팔고 있어요. 19거래일 연속 매도를 때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하여튼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항상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마크 저크버그죠. 메타 CEO.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이끌고 있는데 처음으로 세계 부자 순위 2등에 올랐네요. 2등. 대단하죠. 연초 대비 4계단 상승한 분위기로 기존의 2위였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밀어냈습니다. 4일날 블룸버그가 발표했는데 세계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니까 전날 기준 저커버그 순자산이 2060억 달러, 약 277조 8,300억 원입니다. 전 세계 부자 2등을 했고요. 총전 2위였다가 3위로 내려간 베이조스보다도 한 10억 달러 정도 많네요. 저커버그의 자산의 대부분은 메타 주식으로 지분이 13%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메타 주가는 연초만 해도 주당 340달러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올라가지고 지난 3일 사상 최고가죠. 582.77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올해 저커버그의 자산 증가분은 780억 달러로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세계 500대 부호 중 가장 많았어요. 메타 주가는 페이스북에 탑재되는 메타 인공지능 AI하고 증강현실 스마트 환경 오라이언을 출시 등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올랐죠. 큰 폭으로 올랐고 블룸버그에서도 당초에 실패작으로 평가됐던 메타버스 서비스가 최근에 몇 달간 성과로 돌아오면서 저커버그의 자산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는 부동의 일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인데 CEO인데 그의 순자산은 2,560억 달러죠. 그 역시 테슬라 지분 13% 보유하고 있는데 그 상승세인 메타와 달리 테슬라 주가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다 보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2위 저크버그하고 자산 격차는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3위로 밀려난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2,050억 달러, 276조 4,8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그 회장이죠. 1930억 달러 4등이고요. 10위 안에 자산가 가운데 미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아르노 회장이 유일하더랍니다. 그 뒤로는 IT 기업의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1790억 달러로 5등, 빌 게이츠 1610억 달러 6등, 레리 페이지 이분도 6등이네. 7등이지 이분은 차라리 1500억 달러니까. 한국인 중에서는 순자산 98억 달러 이재용 회장이 261등이네요. 서정진이는 79억 달러, 조정호 그 메리츠 금융회장은 74억 달러, 79억 달러, 74억 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374등, 409등, 그래도 500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500등 안에 들어갔다는 게. 그리고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11월 미국 대선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강도를 높인 데다가 다른 첨단 산업을 둘러싼 견제도 잇따르고 있고 특히 대중 전선은 AI 분야로 넓혀져요. 그 바이든 행정뿐만 아니라 그 의회까지 팔을 걷어붙였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죠. 그 해리스 부통령하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경쟁하듯 압박 카드를 내미는데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도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과 대만, 일본과 함께 치퍼 동맹으로 묶여 있죠. 중국은 고성능 AI 칩의 그 공식 수입 루트가 막히다 보니 반도체 굴기에 더욱 힘을 실는데 첨단 기술 산업에 필요한 희소 자원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도 은근히 내놓았어요. 이렇게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앞다퉈서 중국 포위 전략을 내세우는 건 미국 내 반중 정서를 끌어안기 위한 것 같아요. 이 반중 정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에서 비롯이 되는데 고도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경제가 머지않아서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져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를 노리는 중국에 미국은 잔뜩 경계심을 보내왔고
제조업에 이어서 첨단 산업 및 분야로까지 중국이 영역을 넓혀가는 점도 미국한테는 위협이다. 중국은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공을 들이면서 한국과 이 대만을 바짝 추격합니다. 또 미국이 열어젖힌 AI 관련 산업에도 중국은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전기차 시장과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이미 선도 국가로 자리 잡았답니다. 앞으로 보니까 최대의 그 경쟁자는 중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참 무섭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하여튼 중국 애들이 했다 하면은 참 힘들어요. 하여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삼성과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